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SS로 웹페이지 꾸미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SS. CSS도 뭐 HTML과 같이 그렇게 웹페이지를 꾸미는 그런 언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CSS가 무엇인지 또 그것을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CSS라는 거는 뭐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의 약자입니다.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 스타일 시트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꾸미는 그런 것입니다. 시트라고 해서 특별히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꾸미는 언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CSS는 HTML 요소들의 각종 미디어 파일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브라우저에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그 정의하는 스타일 시트 언어입니다. HTML과 같은 종류죠. 그래서 이 CSS를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즉 CSS를 사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HTML만 가지고서 웹페이지를 제작할 경우 웹페이지 구성 요소들의 세부 스타일을 일일이 따로따로 다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아래 한글로 문서를 작성한다고 할 때 여기는 진하게, 특정한 유수봉이라는 글씨를 진하게 하자 했을 경우 유수봉이 문장에 여기저기 나왔을 경우 그걸 번번이 다 진하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작업은 매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또 나중에 완성된 다음에라도 그걸 다시 바꾸고 싶을 때 유지 보수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 어렵다는 거죠.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W3C,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HTML과 이런 캐스케이딩, 웹페이지와 관련된 표준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관인데 여기에서 만든 스타일시트 언어입니다. 스타일시트 언어, 꾸미는 언어라는 거죠. CSS는 웹페이지 스타일을 별도 파일로 저장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즉 내가 어떤 표준으로 어떤 글씨는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를 별도 파일로 만들어 저장을 해 놓기 때문에 나중에 그 파일만 불러쓰게 되면 전체 스타일을 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하나에다 표준을 정해놓고 불러쓰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모든 게 공통으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또 웹사이트 스타일을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 있게 해주면서 또 유지 보수도 아주 쉽게 해준다는 거죠. 그런 이유로 CSS를 사용을 합니다. 보통 이제 CSS 같은 경우는 외부 파일이 있을 경우 확장자가 CSS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됩니다. 물론 사용자가 만들어서 HTML 문서도 확장자가 HTML 또는 HTML에서 저장을 시키잖아요. 이 스타일 시트 같은 경우도 물론 HTML 본문 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또 할 건데 그렇지 않고 외부에다 배치해서 독립적으로 유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그 확장자 명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화면이 좀 삐뚤어져 있었네요. 아닌가? 예. 그래서 CSS라는 거는 뭔지 모르지만 W3C라는 데서 만든 표준 언어래, 웹페이지를 꾸미는 언어래, 이 정도만 하면 되고 그거를 쓰는 이유는 웹페이지를 만들 때, 꾸밀 때 꾸미는 기능을 해당 요소가 나올 때마다 다 선언을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내용만 별도로 요약해서 파일을 만들어 놓고 아니 위에 정의를 해 놓게 되면은 그거를 번번이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연결돼서 적용이 된다. 자동으로 꾸며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 개념을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처음에 그냥 듣다 보면 HTML과 혼선을 빚을 수 있거든요. 아니, 문서 만들었는데 거기서 꾸미면 되지 왜 여기다 또 이걸 정의할까? 나는 직접 문서를 만들 때 직접 꾸미기를 하는 게 더 편해. 이럴 수도 있지만 여기서 얘기했듯이 일관성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유지보수를 쉽게 하는 그런 목적 때문에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번 시간에 CSS 언어를 배움으로써 알게 되는 것,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단히 생각해 보면 일단 CSS 언어가 무엇인지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스타일 시트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거를 목표로 이번 시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여기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서 진행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배우는지 앞으로 뭘 할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예,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CSS3 스타일 시트. CSS 뒤에 붙은 이 숫자는 버전을 이야기합니다. HTML도 보면 HTML 1, 2, 3, 4 있고 우리는 HTML5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CSS 같은 것도 1, 2, 3가 있는데 3 가장 최근에 나온 버전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CSS4가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능이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발전되고 있다는 거 그런 걸 알아주면 되겠죠.
CSS는 HTML 문서의 색이나 모양, 글자, 폰트 이런 걸 꾸미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어떤 페이지 HTML 내용이나 구성을 나타내는 거고, CSS는 어떤 색깔로 어떤 크기로 또 어떻게 뭐 애니메이션 효과를 준다든지 뭐 그런 걸 꾸미는 언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뭐 CSS로 작성된 코드를 보통 스타일 시트라고 합니다. CS 만든 스타일 시트. 용어도 자꾸 들어줘야지 그 분야 사람들 이야기할 때 의사소통이 보다 쉬워지거든요. 꼭 외울 필요는 없지만 자꾸 이렇게 따라하면서 익숙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CSS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글자의 색깔이나 배경, 텍스트, 폰트, 박스 스타일. 박스라고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을 때 테두리를 감싸준 그 박스 얘기합니다. 표. 비주얼 포맷 효과, 또 리스트, 테이블,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적어놨네. 캐스케이딩의 이 의미. 캐스케이딩 하면 폭포같이 계속되는 연속적으로 표현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는 종속형 시트다. 이거는 이 자체로 쓰이는 게 아니라 HTML과 같이 엮어져서 HTML 꾸미는 일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종속형 시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케이? 아, 스타일이란 말도 있는데 사전적 의미를 한번 읽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일은 양식, 방식, 형식, 화법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 디자인은 어떤 목적을 직접 실제적으로 구현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직접 꾸미게 되면 디자인이 되는 거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틀이나 그 형태를 만들어주면 스타일이 되는 거죠. 이런 사전적 의미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내가 설명하는 걸 쉽게 이해하길 바랍니다. CSS,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 이런 거는 CSS는 이런 일을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런 항목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예, 요거는 CSS가 적용되지 않은 상태의 웹페이지입니다. HTML 태그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HTML을 만들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죠. 웹페이지 제목으로 얘가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본문의 헤더 제목으로 해서 요거 스타일 맛보기에서 요게 표시가 된 거죠. 그리고 본문 내용에 이런 게 들어갔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스팬이나 이런 거는 뭐 인라인 태그죠. 인라인 태그인데 아직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건 아니고요. 웹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아마 이 페이지의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마킹해 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나온 스타일, 이렇게 나온 웹페이지하고 이거를 나름대로 이쁘게 꾸민 웹페이지하고 어느 게 사용자한테 더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웹페이지고요. 그럼 어떻게 할 건지 볼까요? 예. 이렇게 생긴 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꾸민다면 보기에 어느 게 더 좋아 보이죠? 배경 색깔도 없고 여기다 강조도 별로 하지 않은 거하고 배경 색깔 집어넣고 글씨도 두껍게 하고 특정 키워드를 칼라링한 거하고 이게 훨씬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기능을 씀으로써 보다 쉽게 이해하고 더 효과적으로 이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HTML 문서로 구성했을 경우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아, 백그라운드 지정해야 되지. 그 비즈가 백그라운드 컬러에서 뭐 미스티 로즈 해갖고 이 색깔이 미스티 로즈인 것 같습니다. 약간 분홍빛 나는 거. 그리고 제목 부분에 H3에는 폰트 컬러는 퍼플로 했고요. 이게 퍼플이 그냥 보라색. 그리고 폰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적용된다는 의미에서 폰트라는 태그로 묶어줬습니다. 그리고 요거 연두색으로 나온 거죠. 이게 옐로우 그린이네요. 그냥 그린이 아니고 이거 두께는 10으로 했다 이렇게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본문 내용에 웹 프로그램을 강조하기 위해서 폰트 컬러는 블루레고 크기를 조금 더 크게 4로 설정을 해줬네요. 이 수치도 숫자가 큰 게 큰 건지 작은 게 큰 건지 이런 것도 여러분 좀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미게 된다는 거죠. HTML 태그만 가지고 페이지를 꾸민다고 그러면 저런 식으로 꾸며야 되는데 이 내용 뒤에 또 반복적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그때도 동일하게 이렇게 꾸며주면 되겠죠. 근데 이런 페이지가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 이런 게 한 100개쯤 있다고 그러면 좀 귀찮아지겠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1차적으로는 저렇게 꾸밀 때, 이 꾸미는 내용이 이것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CSS 쓴다는 거고요. 예, 이제 CSS로 이걸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만들어 봐요. 직접 돌려보기 바랍니다.
예, 이제 CSS 스타일로 꾸민 웹페이지입니다. 아까는 속에 집어넣었는데 이거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이거를 꾸미기 위해서 스타일이라는 이런 부분을 추가해 주는 겁니다. 이 스타일에서 꾸미가 들어가죠. 바디는 이렇게 꾸며져. 바디는 얘를 얘기하는 거죠. 이 페이지 전체에 대해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분. 또 H3, 이건 제목 부분이죠. 요거. 이거에 적용되는 부분, 그리고 HR, 선이죠. 예. 이거에 적용되는 부분, 스팬 해갖고, 요 부분, 스팬이란 태그로 감싸져 있는 이거에 적용되는 부분을 미리 여기다 이렇게 정의를 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능을, 이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요 태그들만 쓰게 되면, 바로 위에서 정의한 효과가 바로 적용이 돼버리는 거죠. 번번이 할 때마다 내가 색깔, 폰트 이런 거 지정하지 않아도 태그, 한 레벨 위가 되는 거죠. 예, 내용은 자꾸 변할 수 있지만 내용에 대한 블록이나 위치, 어떤 각 위치에 따른 기능은 고정된 건데 그거를 위해서 미리 정해 놓겠다는 겁니다. 그럼 보다 쉽게 웹페이지를 만들 수 있고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이게 월등히 좋죠. 그리고 소스조차도 HTML 문서조차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은 유지보수가 아주 편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유로 CSS를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됩니다. 특이한 점은 HTML 태그 같은 경우는 부등호로 묶어갖고 태그하고 태그가 적용될 그런 영역을 지정을 해 주는데, 이 CSS에서는 위에 태그 이름 나왔죠? 보통 셀렉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 이거에 대한 속성은 이렇게 물결가로. 내가 설명을 할 때 이 괄호가 우리가 보통 이런데 한 3가지나 4가지, 보통 2-3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소괄호, 이건 괄호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렇게 꺾은 형태로 되는 건 꺾은 가로. 또 저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렇게 물결 모양이라서 물결 가로란 이름을 부릅니다. 그냥 보이는 직관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이게 더 쉬울 것 같아가지고 나름대로 이름은 다 있는데 뭐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 하는데 그 말 자체가 어느 게 크다 작다 다 3가지를 다 알지 못하면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보이는 그대로 괄호, 꺾은 가로, 물결 가로라고 하겠습니다. CSS는 물결 가로로 묶어줍니다. CSS에서 정의된 내용들은 물결 가로로 묶어줍니다. 예, CSS 스타일 시트. 그 스타일로 CSS라는 게 CS라는 태그로 묶인 게 아니라 스타일이라는 태그로 묶어놨잖아요. 그 스타일이라는 걸 묶여 있는 그 영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그걸 스타일 시트라고 합니다. 시트는 종이인데. 그래서 스팬을 예를 들어서 스팬이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텍스트를 20픽셀 파란색으로 지정하는 스타일 시트를 지정하는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중에 요 셀렉터란 말 쓴다는 거 기억하고요. 셀렉터는 여기 설명해 놨죠. CS 스타일 시트를 HTML 페이지에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이름입니다. 근데 이 이름은 전혀 모르는 이름을 써도 상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HTML에 쓰는 태그를 갖다 여기다 미리 정의해 버립니다. HTML 문서 작성할 때 일반적인 태그들을 쓰는데 이 스팸 말고도 쓰는 태그들이 몇 가지가 있죠. 뭐 P, 패러그래프, 그리고 div, 디비전이라는 의미로 쓰는데 영역 또 뭐 있지? 또 스팸, 뭐 소문자로 HTML 태그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죠. 이런 것들 이야기합니다. 어떤 영역을 나타내는 거죠. 보통 이거는 블록 태그라고 하고 이건 인라인 태그라고 하고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이걸 갖다 그냥 쓰는 게 좋습니다. 요거 부등호 없이 쓸 때 쓴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HTML 문서에 이런 태그가 나왔을 때 이거를 적용시켜 줘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 보면 적용되는 내용은 이 앞에 항목이 있죠. 이걸 프로퍼티라고 합니다. 속성. 예. 프로퍼티라는 게 있어 여기다 컬러는 이걸로. 그래서 여기는 콜론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하나의 속성이 끝나면 여기 세미콜론을 표시해 주고요. 그 다음 폰트 사이즈는 콜론 20픽셀이야. 이러고 콜론, 세미콜론 꼭 붙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요소값, 즉 프로퍼티 콜론 값, 세미콜론, 프로퍼티 그 다음에 콜론 값, 세미콜론 이런 식으로 붙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전체는 물결 괄호로 묶어 주어야 됩니다. 오케이? 스타일 시트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프로퍼티는 여기서는 프로퍼티가 나오는 건 스타일 속성 값입니다. 약 200개 정도가 있는데 지금 이거 우리 교양 수업입니다. 이 태그들을 내가 다 정리해 주거나 하나하나 다 설명하진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여기 소개하고 있거든요. 기회가 되면 정리된 파일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CSS 태그 또 CSS 프로퍼티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쫙 잘 정리된 것들이 나옵니다.
작성자에 따라 좀 품질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자주 쓰는 거 위주로 정리를 해 놓습니다. 또 각 프로퍼티의 값들은 여기 블루, 20픽셀 이런 거 있는데 이것도 어떤 속성이냐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식이 틀립니다. 색깔일 땐 이름을 주기도 하고 코드를 주기도 하고요. 또 폰트 사이즈 같은 경우도 기존 표준 글씨의 2배냐 3배냐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픽셀 사이즈로 나갈 수도 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크다 작다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나중에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값을 표현할 때, 즉 프로퍼티 값을 표현할 때는 나름대로 표시된 단위가 다양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주성문, HTML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등호의 느낌표 이런 식으로 썼죠. 요거는 HTML 문서, HTML에 대한 주석이고요. 주석, 실제 실행은 되지 않지만 설명을 적어 놓는 그런 부분입니다. CSS에서는 이렇게 슬래시 별표에서 별표의 슬래시까지 C 프로그램을 짰던 친구들은 C의 주석에 한 줄짜리 주석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저거는 실행과 상관이 없이 이 문서 내용을 설명하는 역할만 합니다. 예, 어디에 붙여도 상관이 없고요. 여러 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CSS도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CSS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고요. 구성 요소들 따져보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앞에 요거 나오는 요거 셀렉터 태그 이름이 되는 겁니다. 셀렉터가 되고 물결 가로로 시작해서 물결 가로로 끝나고요. 그리고 어떤 프로퍼티 값 콜론 값 세미콜론 프로퍼티 값 콜론 값 세미콜론 이런 형식으로 된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오케이. 예, 요거는 자주 나오는 그런 태그들이라 그냥 가볍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런 거를 다 정리해주고 하나하나 읽어주고 싶은데, 그러게 너무 양이 많습니다. CSS만 해도 아까 태그가 200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 1분씩만 적어도 200분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름만 설명하는데 그런데 활용법까지 한다 그러면 하나당 5분에서 10분은 걸릴 텐데,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 위주로 합니다. 이것들 적어놨으니까요. 한번 쭉 읽어보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거는 그냥 사전적 의미 한번 적어봤습니다. 나도 쓰면서 스팬 하는데 스팬이 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의 간격,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을 보통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어떤 뭘 구분하는 거, 어떤 데이터를 고정시키는 그런 위치를 나타내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에 할 때 HTML에서 PRE 태그 있었었죠. 프리포메이티드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그 HTML 태그 같은 경우 작성을 할 때 스페이스를 10번 치나 100번 치나 한 번 치나 다 한 개로 처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줄바꿈할 때도 특별한 그 태그가 없으면 브라우저 사이즈에 맞춰 자동으로 줄바꿈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문서를 작성할 때 타이핑하고 엔터 찍어 띄어쓰기 한 것하고 실제 브라우저에 나오는 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내가 타이핑한 것과 똑같이 나오도록 하는 태그였죠. 그것도 한번 기억해 주고요. 이게 좀 빨리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혹시 여러분 놓쳤을까봐 자주 쓰는 거 몇 가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예, CSS 문서를 만드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즉, CSS 스타일 시트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문제입니다. 제일 처음 설명할 때는 별도 파일로 저장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별도 파일로 하는 것도 있고요. 부분적인 것 같은 경우는 그냥 그 파일 내 엑셀 문서 안에 직접 기술해도 됩니다. 내가 수업 시간에 설명하는 건 대부분 HTML 문서 안에 기술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같이 봐야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작성하는 문서가 별로 크질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공통성이 많으면 별도 파일로 만들어서 임포트나 링크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삽입시켜줘도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HTML 문서에 CSS 스타일 시트를 만드는 방법은 스타일에서 스타일 요 사이에다가 스타일 태그를 이용해서 정의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태그 속에 예를 들어서 여기 P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이 태그 속에다 여기다 스타일이랑 속성으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다 태그 이름은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여기다가 쭉 기술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태그에만 일회성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경우는 이 문서 전체에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했을 경우는 이 스타일 시트를 불러쓴 문서 또는 이 문서가 외부에 있으면 스타일 시트 CSS 문서가 밖에 있으면 이 파일을 불러간 데는 모두 공통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자기가 작성하는 웹페이지의 양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또 적용할 부분이 어디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면 됩니다. 특정한 태그 하나에만 지정할 때는 스타일 속성을 이용하는 거고요. 헷갈리지 마요.
여기서 태그란 말 쓴 거는 스타일이라고 해서 부등호 속에 묶어서 쓰라는 거고요. 속성이라고 한 거는 다른 태그 속에다 적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파일을 이용하는 건 외부의 CSS 파일을 만들어서 이거를 불러 쓰라는 거거든요. 그것만 구분해 주면 됩니다. CSS 스타일 시트를 만든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자기 편한 방법 쓰면 됩니다.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외부 파일 놓고 불러 쓰고 바꾸고 싶으면 거기서 다시 파일 내 정의하고요. 외부 파일도 쓰고 위에 정의한 것도 쓰는데 특정하게 이 안에서는 요것만 다르게 쓰겠다 그러면 이 속성으로 정의해도 됩니다. 예, 가장 일반적인 스타일 시트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스타일 시트를, 시트래네. 스타일 태그를 이용해서, CSS 태그를 이용해서 발화합니다. CSS를 정의하는 태그가 스타일이죠. 그래서 HTML 문서 안에 헤드 부분에다가 이런 식으로, 요거 정의할래. 바디는 어떻게 할 거고, 헤드 부분 제목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또, 스타일 시트는 여러 개가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잘라서 붙여넣기 해서 쓰라는 거죠. 한번 하지 말고. 그래도 된다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선은 이렇게 하겠다. 스팬이라는 거는 태그는 이런 식으로 정의하겠다를 여러 개 정의해도 됩니다. 그래서 태그를 이용할 경우는 스타일 태그는 헤드 태그 안에서만 사용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네. 바디나 위에 나가면 안 되고 헤드에 들어가야 되네. 헤드는 정의 부분이죠. 우리 지금 헤드 속에 지금까지 해본 게 뭐가 있죠? 웹 브라우저에 제목이 나오는 타이틀 한번 해봤습니다. 그 부분 바로 밑이나 위에다 적어주면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스타일 태그는 여러 번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서로 겹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겹치면 나중에 정의한 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한번 정의한 스타일 태그는 그 웹페이지 전체, 웹페이지는 하나의 파일입니다. 하나, 지금 작성 그 문서 안에서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서버에 있는 모든 페이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현재 그 페이지 안에서만 적용된다는 것도 알아주면 됩니다. 지금 스타일 태그를 이용하는 방법 설명했습니다. 예, 앞에서 설명한 스타일 태그를 이용해서 스타일 시트를 만드는 방법의 샘플입니다. 예, 요거 한번 돌려보기 바랍니다. 그 웹프로그래밍.co.kr 거기 보면은 4장의 세 번째 예제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된 거 한번 확인하고 돌려보고 내가 저 웹프로그래밍.co.kr 알려주면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이미 코드가 타이핑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돌리고 똑같네 오케이 이로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그걸 알려주고 하는 건데 정상이라면 이걸 직접 타이핑해야 됩니다. 최소한 이 부분은 직접 타이핑하고 이런 거 한 번씩 바꿔가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늘 노래 부르듯이 프로그래밍 언어든 HTML이든 이거는 다 손으로 배우는 겁니다. 눈과 귀로 배우는 거 아닙니다. 눈과 귀는 어느 방향을 볼지 무엇을 할지를 찾는 서칭의 역할이고요. 실제 내 머릿속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내 손으로 주물딱 키보드나 마우스를 타이핑 쳐서 내 거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 거 염두에 두고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수업을 듣고 평가할 때 보고서 작성을 하면 여러분이 당황해 하거든요. 뭘 해야 될지 모른다고요. 이유가 뭐죠? 눈으로 배워서 그런 거거든요. 귀로 들어서 그런 거예요. 직접 여러분 손으로 이걸 배우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고요. 이 색깔, 이게 이 색이구나. 이런 게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그러면서 색깔의 이름도 다시 한번 공부해 보기 바랍니다. 오케이, 실습해 보기 바랍니다. 예, 요번엔 스타일 속성으로 하는 걸 하겠습니다. 속성으로 CSS를 정의하는 거 하겠습니다. 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태그 속에 이렇게 적어준다는 소리입니다. 다른 태그 속에 적어주는 거. 태그 속성 구분합시다. 앞부분에서 분명히 써왔지만 엄밀히 구분을 안 하고 처음 본 거니까 그냥 외워버리거나 그냥 따라치기만 타이핑하겠거든요. 이렇게 이름이 틀리구나. 다른 태그 속에 어떤 걸 정의할 때 쓰는 저 항목을 그거를 속성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주면 됩니다. 예, 여기서 기본적인 건 다 동일합니다. 근데 정의 방법이 좀 틀리죠. 위에서 할 때는 물결괄호 엮어줬는데 속성으로 들어갈 때는 HTML 규칙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는 집어넣고요. 그리고 나머지 항목은 동일합니다. 맨 마지막에 세미콜론 안 들어가도 되네. 아마 세미콜론 있어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스칸전 해주는 게 좋은데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 그리고 HTML 태그에다 쓰기 때문에 물결괄호를 쓰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정의되는 내용은 그리고 따옴표를 묶어준다는 것. 이것도 중요하죠. 물결괄호가 아니라 따옴표를 묶어주고 얘는 는이 붙어야 된다. 일반적 속성을 설정하는 방법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지금 CSS 스타일 시트를 적용하는 방법 두 번째 거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타일 태그를 이용하는 방법, 지금 이거는 스타일 속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헷갈릴까봐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속성은 다른 태그 속에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해당 태그에만 그 스타일이 적용이 됩니다. 일회성 있죠. 오케이? 예, 앞에서 설명한 스타일 속성을 이용해서 스타일 시트 작성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정의된 거는 뭐죠? 이건 스타일 태그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예? 그리고 다른 태그 속에 이렇게 스타일을 적게 되면 이거는 스타일 속성을 사용한 겁니다. 속성. 요 두 가지만 구분하면 됩니다. 표현 방법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여기 스타일 태그를 이용하면 물결 괄호로 엮어준다는 거예요. 이거 물결 괄호로 묶어준다는 게 특이한 점이었고요. 이게 속성으로 들어가면 따옴표로 묶어준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는이 들어간다는 거. 이거 말고는 특이한 점은 없습니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돌려보고요. 네 번째 예제입니다. 예, 요번에는 CSS 스타일 시트를 외부 파일로 저장해서 불러오는 경우입니다. 외부 스타일 시트를 작성하고 그 파일을 불러가지고 이 웹페이지에 그 스타일을 적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확장자는 .css로 확장자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CSS 파일은 스타일 시트를 저장하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스타일을 적용할 때 보면 그 태그를 할 때는 스타일 용을 적어줬죠. 그렇지만 이 외부에 있는 CSS 파일 같은 경우는 이거 없이 요 선언되는 요 내용만 들어있으면 됩니다. 요 내용만 들어있으면 그게 바로 적용이 됩니다. 요거 문서 만드는 방법 꼭 기억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HTML 문서에 적용하는 방법은 즉 CSS 스타일 시트를 파일에 불러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링크라는 태그를 이용하는 방법과 골뱅이 sign의 임포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헤드 부분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헤드 부분에 링크라는 태그를 쓰고 하이퍼텍스트 레퍼런스에서 문서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게 뭔지 타입 요거 그대로 적어주면 되고요. 스타일 시트라는 의미로 레퍼런스 이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요 틀에다가 요 파일 이름만 다운표로 묶여 있습니다. 바꿔주면 되는 거죠. 임포트를 하는 경우는 그냥 그대로 삽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at import 요거 띄어서 URL에서 파일 이름을 주면 됩니다. 특이한 건 다운표가 없습니다. 다운표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운표도 하나짜리 해도 되고 두 개짜리 됩니다. 자기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그냥 하나라도 없는 게 우리는 편한 거니까 이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CSS 파일을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스타일이란 태그나 속성값은 없다. 기억하고요. 이거를 HTML 문서에서 불러드릴 때는 링크라는 태그 또는 import라는 명령으로 불러드린다 합니다. 중요한 거 import로 불러드릴 때는 스타일이란 태그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이게 편하네. 그냥 링크가 편하네. 예, 이런 편한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불행하게도 제가 설명할 때는 임포트나 링크를 이용한 건 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귀찮으니까. 문서는 이겁니다, 저겁니다 설명해야 되니까 귀찮아서 잘 안 하고요. 한 페이지에 들어있는 거 위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방법 잘 알고요. 실습은 좀 약하니까 그런 거 미리 이해하기 바랍니다. 예,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외부 파일을 이용하는 방법, CSS 파일을 이용하는 방법은 앞으로는 설명 안 할 겁니다.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이거 샘플로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외부에 이런 CSS 파일이 있을 경우 이거를 HTML 문서에 불러들이는 방법입니다. 아까도 봤겠지만 임포트보다는 링크가 쓰기가 훨씬 편하죠. 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 태그 속에 들어가는 이 프로퍼티 속성들은 순서를 좀 바꿔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것만 조심해서 하면 됩니다. 이 문서 꼭 5번째 예제거든요. 실행시켜서 내용 보고요. 내용을 한번 편집해 보기 바랍니다. 파일이 두 개가 존재합니다. 요거는 아마 여러분이 이미 편집이 안 될 겁니다. CSS 파일은. 거기 서버에는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 두 파일을 그대로 작성해서 여러분 PC에 저장한 다음에 한번 실행시켜 보기 바랍니다. 또 PC 할 때 보면 파일 관리가 좀 애매하죠. 이런 거요. 이럴 때는 HTML 4-5 이런 식으로 작성해서 쓰면 좋습니다. 아니면 예제, 파일 이름 얘기하는 겁니다. 파일 이름을 예제 4-5.html을 저장한 다음에 거기에 요 부분은 작성해서 요거는 mystyle.css를 파일을 저장하면 불려질 겁니다. 알았죠? 꼭 여러분이 갖고 사용하는 에디터를 이용해서 실습해 보기 바랍니다. 예, 처음이라 설명하는 겁니다. 임포트 이렇게 써도 됩니다. 앞에 거랑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건데 외부에 있는 CSS 파일을 불러들이는 방법을 설명한 겁니다. 이것도 꼭 확인해 보기 바라고요.
간단하네, 생각보다. 예,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게 제일 쉽다고 그랬잖아요. 따옴표를 묶이는 것보다 없는 게 편하니까. 없어도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조금 이제 개념이 한 차원 높아지는 거긴 한데, 알고 있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상속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상속. 상속이 뭐죠? 부모로부터 물려받는다, 뭐 이런 개념을 알고 있죠. 상속 좋은 거죠. 예, CSS 스타일은 부모 태그로부터 상속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어떤 내용을 정의할 때 여기 지금 속성으로 정의가 됐죠. P 태그의 속성으로 컬러를 그린이라고 정의했을 경우 여기 EM이란 태그에 또 스타일을 폰트 25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은 이 EM이라는 태그는 P 속에 여기까지잖아요. 여기까지. 이 속에 들어와 있을 경우 모든 컬러는 이걸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를 하다 보면 뭐 속에 들어간다, 뭐 밑에, 뭐 동등한 개념이다, 위다, 아래다 이런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종속관계, 우선순위보다 종속관계라는 표현이 많습니다. 이럴 때 종속되어 있는 놈은 종속하는, 즉 관리하는 태그의 속성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여기 EM은 스타일의 폰트만 지정했지만 색깔은 위에서 정의한 걸 그대로 물려받는다, 그 소리입니다. 알았죠? 그런 걸 상속이라고 하고 이런 것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 EM은 emphasis text라고 합니다. emphasis 강조하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emphasis 강조하는 거거든요. EM. 근데 이게 나중에도 헷갈리는 게 강조하다는 의미 태그를 쓰는데 나중에 글자의 크기를 나타낼 때도 이 EM이란 단위를 사용합니다. 가령 쓰지 맙시다 우리. 아니 단위를 쓰지 말자고요. 근데 있다는 거. 그때 다른 용도로도 약어다 보니까 용도가 동일한데 위치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 미리 얘기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부모 스타일을 상속하는 예입니다. 아까 했던 거랑 동일합니다. 여기 P라는 태그로 스타일을 그린으로 지정했을 경우 P 태그 속에 들어있는 EM 태그는 여기도 폰트 사이즈만 지정을 했다 하더라도 P에서 선언한 색깔 그린이라는 게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글자 색.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린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나오는 건 없습니다. 프로그램을 짜거나 문서를 작성할 때는 기본값이 있다 그러면 기본값도 나중에 확인할 겁니다. 기본값으로 다 정의가 되어 있는 거고요.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되던데 정의가 되어 있죠. 그런 걸 디폴트 값이라고 하죠. 기본값 이렇게 받으면 됩니다. 그걸 이제 사용자가 정의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아래로 물려진다는 거, 상속된다는 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스타일 합치기와 오버라이딩, 올라탄다는 소리네. 스타일 합칠 수도 있다는 소리네. 예, 스타일이 여러 개 중첩되게 정의되어 있는 경우 어느 게 우선으로 적용되는지 아까 위에 상속이란 거 이야기했잖아요. 만약 부모에도 색깔이 지정되어 있고 자식한테도 색깔이 지정되어 있다면 어떤 색이 표시되는 게 맞는 거죠? 가까운 데 있는 놈거 표시됩니다. 자식에서 부모는 빨간색 했고 자식은 노란색이라 했을 경우 거기 표시된 글씨는 노란색으로 나갑니다. 위에 상속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거 쓰는 거거든요. 내가 쓰는 게 최우선이 됩니다. 그래서 브라우저 디폴트가 아까 디폴트 얘기했었죠. 정의된 게 있고 외부 CSS로 적용된 게 있고 태그로 적용된 게 있는데 내가 특정 태그의 속성으로 다른 값을 지정했다면 이게 최우선으로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 정의되지 않은 것들이 위에서 물려받아 상속받아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은 내가 정한 거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스타일이 적용된다는 거, 그거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태그에 적용 가능한 스타일은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걸 할 때는 다 겹쳐져서 간다. 겹쳐진다는 표현이 웃기긴 한데, 이게 상속받는다의 개념은요. 알았죠? 그리고 동일한 스타일의 우선순위가 높은 게 가장 우선 적용된다. 우선순위가 높은 게 뭐야? 헷갈리죠? 가까운 데 있는 놈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가까운 데 있는 놈이 우선이다. 오케이?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할 겁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 이게 발생이 되니까 이렇게는 발생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이게 뭔지 잘 기억을 안 하니까 내가 선언한 거 적용이 되는 거죠. 기준은 선언된 게 가까이 있는 게 우선이다. 그것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예, 앞에서 설명한 그 중첩되는 경우 예입니다. 꼭 돌려보고요. 책이 없는 것 같거든요. 외부 파일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외부 파일 링크도 걸어줬네요. 그리고 여기다가 태그도 선언도 했고요. 여기 속성으로도 선언한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오케이?
예, 조금 좀 서둘러 온 감도 없지 않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이 질질 끌면서 잊혀질까봐 빨리빨리 좀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CSS가 무엇인지 또 CSS 스타일 시트는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했습니다. 떠올라요? 기억나요? 이렇게 수업을 듣고 여러분이 해야 될 게 하나 또 있죠. 매주 랩슈트 제시합니다. 그걸로 해서 직접 타이핑 치면서 확인도 하지만 실습한 화면을 캡처해서 블로그에도 올리라고 그랬습니다. 블로그 올리는 거 요맘때 되면 놓치더라고요. 블로그 작업도 꼭 잊지 말고 하기 바랍니다. 블로그 작업은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과제하다가 나온 화면들 하나씩 capture해서 중요한 기능 단위를 캡처해서 올려주면 그림만 올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림에 간단한 작업 설명 이건 뭐 한 거다 뭐 한 거다 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내 강의 자료를 보는 거는 따라하기죠. 전 블로그 할 때는 내가 지금 뭐 했었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블로그 정리를 하니까요. 꼭 따라해 주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